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부동산 경매의 핵심, 대항력입니다. 특히 이제 막 부동산 공부 시작하신 분들, 불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눈높이에서 설명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경매 좀 하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은 대항력 하나로 끝난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오늘 확실히 개념 잡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게 사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1981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이 세입자분들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였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도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 동안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고 또 계약 끝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법으로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권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 네네. 그럼 그 대항력이라는 거요? 그냥 전세계약서 딱 쓰면 바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집에 실제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점유라고 하고요. 둘째는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바로 그 다음날 0시 자정, 그때부터 대항력이 딱 생깁니다. 다음 날 0시요.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 날 0시. 네, 그래서 하루라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 생기는 날짜도 밀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잠깐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야, 점유, 정확한 전입신고, 그리고 그 다음 날 0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군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일 때 얘기고 부동산 경매로 상황이 넘어가면 이게 확 달라진다면서요. 여기서부터 좀 머리 아파지는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반 임대차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만 딱 갖추면 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오면 새로운 기준선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데 이거랑 시간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요? 그건 또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 경매로 그 집이 팔리고 나면 등기부상에서 이제 깨끗하게 지워지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설정하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아니면 세금 체납했을 때 들어오는 압류, 소송 걸려서 재산 묶어두는 가압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딱 기준선 역할을 해서. 그렇죠.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 갖춘 날짜, 특히 그 전입신고일이 이 기준선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운명이 확 갈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된 날짜보다 단 하루라도 빠르다. 그러면 그 임차인은 법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경매가 다 끝나고 배당을 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최종적으로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 즉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러면 날짜 하루 차이로 낙찰받아서 잔금까지 다 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초보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겠어요? 네, 그래서 권리 분석이 필수인 거죠. 반대로 만약에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말소 기준 관리 설정일이랑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늦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나 보증금 못 받았으니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못 하고요. 배당에서도 못 받으면 그냥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아주 커지는 거죠.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빨랐던 세입자는 어떻게든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로 늦었던 세입자는 대항력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요.
결국 그래서 경매 물건 볼 때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랑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비교하는 게 내가 낙찰받고 나서 혹시 추가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대항력 자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인데 점유, 전입신고, 다음날 영시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경매라는 판으로 오면 네. 말소 기준 권리라는 또 다른 기준이 등장해서 내 전입일이 그거보다 빠르냐 늦냐가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와, 이 관계를 모르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괜히 권리 분석의 꽃, 핵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서는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사실 대항력 말고도 우선 변제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또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경매 배당금에서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데 자, 그렇다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면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또 어떤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